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기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죠. 전등, 스마트폰, 전기차, 심지어 여러분의 집 냉장고까지 모두 전기에 기반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기를 전송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저항으로 인해 우리는 늘 에너지 손실을 겪습니다. 이 손실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가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전류가 마치 마찰 없이 영원히 흐를 수 있는 꿈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상태가 보통 영하 수십, 수백 도처럼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한 게 문제지만 만약 이걸 상온, 즉 우리 일상적인 온도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초전도체 현상은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네스가 수은을 절대 온도 기준으로 섭씨 마이너스 269도 근처로 냉각했을 때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되게 차가우면 전기가 잘 통하나 보네? 수준이 아니라 전자의 양자적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물리 현상이었죠. 이후 연구자들은 1933년 마이스너 옥센펠트 효과를 발견하며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공중 부양하는 그림 같은 장면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런 부양 현상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특수 효과가 아니라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짜 물리 현상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초전도체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상온에서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급저온은 너무 비싸고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를 이용해 급저온을 만들고 MRI나 대형 입자 가속기처럼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냉각 장치 없이 일상생활에 초전도체를 쓸 수 있다면 전송 손실이 0인 전력망 마찰 없이 달리는 자기부상 교통수단, 초고성능 전자회로 등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기 기반 기술이 완전히 혁신될 겁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는 단지 공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팀은 약 마이너스 183도까지 임계 온도를 올리는 데 성공했고 액체 질소 정도면 냉각이 가능해진 덕에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도 이 정도 온도는 여전히 너무 춥습니다. 상온, 즉 20도 내외에서는 여전히 초전도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극한의 압력을 가하거나 기상 천외한 화합물을 만드는 식으로 도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도 일상적인 상온, 상압 조건에서 완벽한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LK99 사태를 아시나요? 어느 연구팀이 실온 근처 온도 127도 정도로 물론 여전히 약간 뜨겁지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보고했고 자기 부상하는 듯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는 이를 상온 초전도체 탄생의 신호로 여겨 난리법석을 떨었죠. 하지만 정밀한 재현 실험과 다른 연구팀들의 검증 결과 이 물질은 진정한 초전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저항 감소는 불순물로 인한 착각일 수 있었고 부상 현상 역시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닌 강자성이나 반자성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LK99는 실제 상온 초전도체라기보단 학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해프닝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LK99 사태가 보여준 것은 상온 초전도체를 향한 전 세계적 열망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과거 BCS 이론을 확립한 바딘, 쿠퍼, 슈리퍼는 1972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베드노르츠와 뮬러가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했을 때 역시 노벨상을 수상했죠. 이런 역사를 보면 새로운 초전도체의 발견은 물리학과 공학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초전도체의 작동 원리를 100%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보여주는 양자적 특성이 너무나 미묘하고 고온 초전도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다양한 소재 공학, 양자 컴퓨팅, 고압 실험, 두께가 원자 수준으로 얇으니 차원 물질, 그래핀 기반 하이브리드 물질 등 응용 분야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합금, 새로운 세라믹, 새로운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들, 그리고 극한 환경 속에서 시도되는 실험으로 인해 기적 같은 발견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소재 탐색 기술도 발달하고 있어 예측 모델을 통해 초전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 좋게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적에 맞춰 원하는 특성을 갖춘 물질을 디자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초전도체가 스며들 수 있을까요? MRI 장비처럼 대형 병원 기기나 양자 컴퓨터용 큐비트 안정화, 초강력 전자석 개발 등은 이미 초전도 기술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들 대부분이 극저온 냉각을 필요로 하지만 임계 온도가 조금씩만 올라가도 유지 비용과 장비 복잡도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궁극적으로 상온에서 안정적인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전송 손실이 사라진 초전도 전력선, 영구적으로 강력한 자기장 생성, 극도로 정밀한 센서 기술, 스마트 그리드 등 상상하기 힘들었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리겠죠. 물론 LK99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듯 불발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초전도 현상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죠. 왜 전자는 어떤 조건에서 협력적으로 움직여 저항 없이 흐르는가? 어떤 결합 에너지와 상호작용 구조가 전자의 쿼드러플 점프를 허용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과학이 진화하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의 등장은 비록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적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초전도체는 단순히 저항형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넘어 우리의 산업, 의학, 전력망, 정보통신, 나아가 인류 문명 전반을 재편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아직 꿈일 뿐이지만 그 꿈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진실을 배우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한 단계 진화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LK99 논란이 일으킨 거대한 파동은 결국 우리가 아직 미지의 영역을 향한 탐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더 겸손하면서도 도전적인 태도로 과학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아마도 언젠가 여러분의 집 옆 변압기나 전선 또는 전기차 배터리 안에 상온 초전도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